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운명이 이끄는 나의 진짜 인연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의 인연을 준비해서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 인연을 놓치게 되면은 안 되기도 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 좀 나랑 강력하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번 생에 나와 좀 더 끈끈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어, 풀어봤습니다. 그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끌리시는 번호 있으시면 밑에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한 분이 진짜 너무 일이 바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장거리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한 분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우리가 이게 시기상 보면은 여유로울 때가 있고 굉장히 바쁠 시기가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좀 그렇게 바쁘게 보람차게 힘들 때가 있는데 좀 그런 시기에 두 분이 만날 것 같아요. 일단 1번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자존감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렇게 누가 내놔도 정말 괜찮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랑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자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뭐 얼굴이 인물이 좋고 못났고를 떠나서 이게 자신감에서 이게 그 딱 풍겨져 나오잖아요. 이게 서 있는 모양 자세부터가 이제 자신감이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을 좀 함부로 못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나 스스로를 좀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런 자신감이 좀 또 발휘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어필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위를 이렇게 봤을 때 금전적인 흐름도 좀 힘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어장을 뜻하기도 해요. 돈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든 상대방 분들이든 서로 좀 그냥 썸인데 막 되게 후보가 많은 썸 있죠. 그런 식으로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약간 상대 쪽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상대방이 좀 후보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인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신다면 좀 더 매력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대방한테 이성이 많은지는 남녀노소 다 알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썸남 썸녀가 많구나 이러면서 좀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나한테 좀 집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좀 툴툴대기도 하고, 그런 게 은연중에 튀어나오게 되면은 내 프레임만 낮아지는 거거든요. 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도 너만큼 여유롭다, 나도 너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썸남 썸녀를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되게 어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실 뭐 내가 찌질하게 굴던 아니면 연애 고수처럼 굴던 일단 운명이 이끄는 상대는 어떻게 해서든 엮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분들에게 엮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봤을 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차가운 도시 여자, 차가운 도시 남자, 네, 따뜻한 뭐 시골 청년,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날카로워 보이고 예리해 보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얼굴 자체가. 그리고 약간 몸매 같은 경우가 좀 건강이 한번 잃었을 수도 있고 건강이 한번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 빨리 내가 체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근데 성격이 얼굴과 다르게 너무 좋으세요. 너무 착하고 항상 러블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봤을 때 첫인상은 너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분에게. 이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본 분들이 약간 상대방이 너무 차가워 보이고 이미지도 또 건강도 안 좋고 뭐 일도 바쁘고 이래서 나한테 그렇게 막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인기도 많은 것 같아서 주위에 인맥도 많고 썸남썸녀도 많은 것 같고 뭐 알고 지내는 지인도 많은 것 같고 선후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되게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주위에 보잘것도 없고 상대방은 나 아니어도 잘 지내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게 칠드런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두 분이 함께 제가 볼 땐 잘 되어서 아이가 생길 운명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두 명이 떴죠. 두 명일 수 있어요, 자녀가. 근데 원하시면 뭐 한 명으로 요즘은 다자녀보다는 한 명을 선호하시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좀 이 커플을 엮어줄 수가 있겠다. 왜냐면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 내 인연이기 때문에 나랑 이 생에서 자녀로 태어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태어나는 거라서 약간 두 분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일본 분들이 운명이 이끄는 이분을 만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두 분 사이에 아이가 나올 건데 이게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일본 분들이 좀 무뚝뚝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성격이 그래도 애정을 표현하고 러블리하게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좀 약간 질투가 날 때마다 상대방은 항상 바쁘고 사람도 많고 주위에 그리고 내가 항상 넘버원이 아닌 것 같아서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더 내 속마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이런 좋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비쳐서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건 자녀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무뚝뚝한 어머니, 무뚝뚝한 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애정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좀 약간 일본 분들이 보수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을 좀 이겨먹으면 안 되죠. 이겨먹으면 안 되지만 좀 많이 애정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애정 결핍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애정을 주실 때 확실히 주시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을 오늘 알아보는 거잖아요. 뭐 여러 명이 준비돼 있겠지만 내 운명에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인연 같은 경우는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게 전형적인 해외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 건너 이렇게 보고 있죠. 지구에. 아, 지구 어디 반대편에 사는 누구누구 보고 싶다. 아, 지구 여기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 오매불만 이렇게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동수가 있는 그런
그리고 해외 인연일 수가 있고, 장거리 인연일 수 있고, 바다 건너 인연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옛날에 뭐 손금이 유행했을 때 손금에서도 이동수가 있는 인연, 그리고 해외에 사는 사람, 그리고 내 진짜 인연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사주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보실 수 있다면 이 오늘 리딩이랑 조합을 해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을 알아보시고 그분에게 이제 좀 너무 꽁꽁 싸매지 말고요.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기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그래도 돈은 버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고 내가 잘 풀리고 성공했을 때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막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인연들이 오히려 더 고맙고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서로 이렇게 두 분이 1번 분들과 상대방이 약간 그런 식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 1번 리딩,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좀 이동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는 분일 수 있겠지만 자식 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조합했을 때 두 분이 만남으로써 그 기점으로 좀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을 봤을 때, 약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번 무너졌다. 내 인생은 끝장이야. 막 이런 시기에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의 이상형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거를 완전 부순, 진짜 새로운 타입. 나는 저런 사람이랑은 잘 안 될 것 같아. 저런 사람만은 원치 않아.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니면 어느 순간,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 꽂히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워 카드가 뜬 걸 보면은 약간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든 상대방이든 좀 내 인생에 한번 기존에 해왔던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인생에서 완전 바닥을 쳤을 때, 그랬을 때 만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번 분들이 이분을 서포트 해줄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에요. 한번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두 분 다 양쪽이 2번 분들이든 상대방이든 인생이 한번 무너졌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들은 내가 힘든 시기에 다가와가지고 구해줘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쁜 시기가 있고 좋은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운의 한계인데, 그런 식으로 운이 나쁠 때는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도 도움이 안 될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내 인생을 구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약간 그런 식으로 인생이 완전 박살이 났을 때, 내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렇게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라 하지?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템퍼런스 카드가 뜬 걸 봐서는 약간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2번 분들이나 상대방이나 약간 서로 약간 이 사람 장기적으로 가도 될까? 약간 이런 계속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 상대방을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따뜻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그리고 성격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땐 약간 부티나 보이는 사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생 덜하는 좀 동안일 수 있고, 뽀얘 쓰고 있고,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기공자 같은 느낌의 사람일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 몸매가 나인 오브 컵스가 났어요. 진이 램프같이 이렇게 나왔죠. 램프의 요정이. 몸매는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감히 내가 생각조차 쳐다도 못했던 그런 몸매들. 예를 들면 나는 키가 너무 작은데 키 큰 사람이랑은 난 잘 안 어울리니까 내가 알아서 키 큰 사람만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보다 키가 크고 이래서 좀 이상적인 몸매예요. 아니면 뭐 남성분들이라면 와, 내가 진짜 저런 몸매를 좋아하지만 저런 몸매를 가지신 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 약간 개인적으로 내가 항상 좀 좋아했던 그런 몸매. 근데 감히 내가 쳐다보지 못했고, 여태 내가 사귀었거나 썸 탄 사람들은 그런 몸매를 가지지 못해서 이게 내 수준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분은 여러분들의 그런 부합하는, 환상에 부합하는 그 몸매를 가질 수가 있고요. 성격 자체가 더 썬카드가 떴어요. 굉장히 밝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밝고 천진난만하고 실제로 뭐 사주에 불기운이 많을 수 있고요. 태양을 뜻하는 그런 태양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사주에. 근데 약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음습하거나 음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되게 천진하고 또 밝고 따뜻한 그런 분일 수 있겠다 싶고, 그게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잘 제공하는,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거는 식물의 만원의 근원이죠. 태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에게 그런 태양 같은 존재로서 좀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안에 씨앗을 틔워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격상 뭐 컨설턴트 아니면 뭐 지도자 아니면 리더 이런 격으로도 굉장히 제격이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고요. 두 분이 더 허니문 카드가 떴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행지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주 가던 여행지, 내가 옛날에 몇 번이나 갔던 여행지 출신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바다 건너서 뭘 가고 있죠. 그래서 바다 건너 사는 사람일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분이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여행을 계기로 사귀게 되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어요. 일단 더 타워 카드가 뜬 걸로 봐서는 인생이 박살이 났을 때 이렇게 만난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박살나고 내가 산상조각이 났을 때 비로소 그거를 이겨내냐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을 기르느냐 아니냐, 그런 게 생기거든요. 내공이 생긴다 하죠. 고생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지고 맷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인생이 박살이 나도 멘탈이나 내공이 이렇게 그렇게 세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인생이 박살 났을 때 서로 굉장히 보듬어주고 서포트를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행 카드, 더 행맨 카드, 더 허미 카드 뜬 거 보면 약간 좀 멀리 있거나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등불에만 의존해서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고 연락이 되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코로나 시국에 이미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엮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재택근무나 아니면 웬만하면은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는데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썸을 타는. 그래서 뭐 자주 못 만나는 사이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뭐 그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로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연락만 좀 더 주고받는 사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좀 이 타워 카드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고생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내가 한 단계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것 같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만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더 타워 카드에 더 행맨에 더 허밋 이런 걸 뜬 거 보면은 그 코로나 시대를 조금 연상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약간 코로나 생기기 직전에만 알게 됐거나 코로나쯤에 알게 된 사람이 벌써 지금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이랑 여행 갈 기회가 있었거나 여행을 제안했거나 이래도 그 사람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서로 되게 보듬어주고 서포트 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네,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더 썬카드에다가 뭐 인물도 따뜻하고 마음도 굉장히 풍요로운 분이어가지고 좀 사실 이 커플이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커플이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아니면 종교에 의지를 한다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아니 뭐 그런 데 가서 아니면 뭐 불교를 믿는다면 스님 그런 곳에 가서 좀 기도를 부탁해도 두 분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쩌면 약간 이게 좀 걸리거든요. 이 카드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리딩을 해보자면은 너무 인생이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게 걸리지만 서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않겠다라는 매일매일의 염원 있죠. 염원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다 보면 그거 자체가 성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서로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나만의 건물이 탄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면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기도가 좀 필요한 사이고 기도를 해서 만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 관계가 틀어지든 뭐 저주 뭐 막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2명이 안 될 거야 막 이런 저주의 말을 들어도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책임질 거다 이런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 네,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템퍼런스랑 이 카드가 조금 불길해가지고 이 세 개가 이렇게 뭐 박살이 나서 다시 조각을 맞춰서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해서 다시 뭐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런 불길한 기운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포트해주는 관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관계가 이미 있거나
앞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신다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 놓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나는 뭐 하지 않을 거야. 뭐 나의 못된 모습, 나의 단점 이런 거를 잘 보여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게 단단해져가지고 나중 가서는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제가 볼 때 저지먼트와 포 오브 컵스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뭐 배신을 당했다 아니면 한번 헤어졌다 아니면 다시 재회를 했다 이런 인연일 것 같아요.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죠. 아니면 요즘 그런 사이도 많더라고요. 뭐 썸은 썸대로 타고 갈 때까진 갔는데 뭐 아직 사귀자는 말은 안 하는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 결혼 생각 없고 연애할 생각이 없는데 나랑 할 건 다 해. 약간 그런 사이였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저지먼트와 데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과 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를 이렇게 봤을 때는요. 세븐 오브 소드 이렇게 봤을 때 좀 불안함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비를 이렇게 조합해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신뢰하기는 어려운 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격적인 면에서도 되게 철벽을 치고 있죠. 네. 굉장히 성격이 철벽을 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슬로우 다운까지 이렇게 뜨고 허트 투 허트 컨버세이션 이 카드 뜬 거 보면은 제가 볼 땐 썸을 정말 진하게 썸만 막 3년째일 수도 있고 썸을 타는데 연인처럼 막 다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관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킨십이든 진도가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표면상으로만 이렇게 만나는 표면상으로만 좀 얘기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관계를요. 여기 가디언스 엔젤 약간 수호천사님이 이 관계를 이끌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까 말했듯이 약간 프렌드 위드 베니핏 같이 좀 그런 관계로 막 진짜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관계 있지도 않다. 극혐한다. 이러신다면 좀 썸을 오래 타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알고 지냈는데 약간 뭐라 하지? 인상 자체도 그렇게 뭐 믿음직하지 않고 성격도 되게 철벽치고 이래가지고 좀 굉장히 다가가기는 좀 어려웠던 사람. 근데 약간 계속 연락은 지속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지먼트가 뜬 거 보면은 한번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한번 끊겼을 수도 있고 friend with benefit처럼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놀려고 서로 막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참 묘해요. 포 오브 컵스와 데빌의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이건 마치 중독적인 관계 두 명이 없으면 안 되는 관계인데 이거는
뭘 갖다 줘도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상반된 분위기에서 사람이 만난다? 그렇다는 건 굉장히 썸을 오래 지속할 수도 있고, 이런 대별적인 요소로 서로 중독된 관계이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워낙 가치관들이 다양해지고,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또 애정의 형태도 다양해져가지고, 예전에는 꼭 남녀가 만나서, 이 시기에는 결혼을 하고, 이 시기에는 아이를 낳고, 이 시기엔 뭘 해야 되는 그런 루트가 있었다면, 이 커플 같은 경우는 그런 루트를 좀 무시한,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이 좀 붕괴된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대별적인 이런 요소로, 시작됐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하시면, 그냥 서로 그냥 관심이 없었던 그런 썸, 그냥 서로 그냥 저 욕하면 안 되죠? 네. 쟤는 뭐야, 쟤 진짜 비호감이야. 막 서로 이랬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이렇게, 아무튼 극과 극이에요. 이 커플은. 근데 지속이 된다는 게 되게 묘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그렇게 빨리 우리 결혼하자, 우리 사귀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무리 5년, 6년, 10년 알고 지냈어도 전혀 케미가 안 느껴져서 전혀 더 이상 연인 관계로는 도전이 안 되는 관계일 수 있고, 이런 극과 극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가장 필요한 거는 서로 진실된 마음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렇게 진도를 빼고 간 관계던, 아니면 서로 비호감이야, 쟤 뭐야, 이러면서 5년, 10년, 2, 3년 이렇게 지속된 관계이던, 아무튼 좀 진실되게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눠야지, 내 속마음은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을 쓰고 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어쨌든 이런 대환장 파티인데도 극과 극을 달리는 관계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엮인다는 거는 천사님께서 이렇게 엮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울고 있죠. 울고 있는데 여기 천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님께서 기다려라 얘야. 이렇게 꽃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이쁘고 이렇게 세상이 이쁜데 왜 울고만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내가 너를 이런 꽃이 만발하고 행복하고 사방이 탁 트이고 이런 천국 같은 이런 상황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석을 못 알아보는 거죠. 서로 굉장히 원석이에요. 이게 갈고 닦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서로. 근데 못 알아보는 거죠, 서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friend with benefit처럼 그냥 간다던가, 그냥 우리 연애나 하지 말자,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쟤는 진짜 비호감이야, 쟤는 인상이 이래, 쟤는 성격이 이래, 너무 철벽이야 이러면서 이성으로서 좀 별로야 이러면서도 연락은 계속되는 그런 관계.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방 성격이 완전 철벽이거든요. 철벽. 무슨 방어막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생긴 거 자체도 약간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야비해 보이고, 아니면 바람 필 것 같고,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성격 자체도 철벽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자체도 바람 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음흉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사귀거나 가까이 가면은 내가 힘들 것 같다 싶어서 약간 이미지 자체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그렇게 해서 썸이든 아니면 알고 지내는 지인이든 연락을 끊잖아요. 계속 저지먼트, 계속 돌고 돌아서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안 나아지는 거죠.
왜냐면 그도 그렇게 서로 보석이거든요.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석을 광만 내면은 그게 눈이 부셔갖고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이렇게 숨 쉬어줘서 감사합니다. 이 생에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예요, 서로. 근데 서로 먹칠을 한 거죠, 원석에. 먹칠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발에 치이는 석탄, 막 이런 먼지, 뭐 발에 치이는 돌, 그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인연은 이미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존재였을 수 있거든요. 혹시 주위에 쟤랑만은 절대 내가 쟤랑만은 절대 안 사귈 거야. 쟤랑만은 절대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의외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연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막 friend with benefit처럼 얘랑은 뭐 절대 연애까지는 아니야. 근데 뭐 할 건 다 하지만 내가 얘랑은 절대 사귀지는 못할 것 같아. 이미 그렇게 뭐 합의하에 만났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연애부터 시작하자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어쨌든 두 분 다 어떤 극과 극의 상황이던, 저지먼트를 카드가 뜬 걸 보면은 계속 엮일 관계이고, 이 관계를 놓으려고 해도 다음 생에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께서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연이 갈려요. 여러분들이 난 절대 원나잇 스탠드, 프렌드 위드 베네핏 이딴 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면 지금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쟤만은 내가 절대 사귈 일이 없다. 내가 쟤만은 절대 그랬던 사람이 의외로 여러분들의 인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 하시면 앞으로도 저 사람만은 첫인상이 좀 별로야. 사람한테 나한테 의리를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성격도 되게 철벽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의외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입견을 내려놓고 너무 이렇게 이 첫인상에 너무 매몰돼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게 막 첫눈에 반하고 가슴 떨리는 사랑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내 악연일 수 있거든요. 의외로 악연이지 않은 존재들이 좀 무난하게 들어와가지고는 무난하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그 카르마가 끝나면 이렇게 떠납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들의 인연이 좀 그런 인상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첫인상은 별로야. 뭐 별로야. 막 가슴 떨리지도 않고 막 사람도 별로일 것 같고 막 그래 이랬는데 이렇게 인연이 나아지지 않는, 아무튼 관계가 좀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첫인상이 별로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진지하게 만남으로 이어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되게 오픈 마인드입니다. 되게 오픈 마인드고 막 그런 게 나는 그런 가치관이 틀립니다 이러시는 분들이면 처음부터 이 데빌 카드가 뜬 거 보면은 좀 먼저 시작했어요. 진도 다 나갔어. 근데 서로 뭐 집착하고 뭐 잔소리하고 연인처럼은 굴지 않는 거죠. 나 연애 생각 없어. 결혼 생각 없어. 하면서 할 건 다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때서야 시간이 지나서야 숙성돼서야 연인으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인연이 다가오는 것도 다르구나 라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도 내가 오픈 마인드든 오픈 마인드가 아니든 보수적이든 그것도 다 팔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생을 봐야 되고, 그 영혼의 상태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0살부터 무난하게 다 동등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전생을 보고 전전생을 본다면 그 영혼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태도, 적성, 기질이 분명 다르거든요. 계속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돼서 그렇게 태어나고요. 아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높은 지위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태어나고, 천민이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계속 있으면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가 오픈 마인드인 사람들은, 성적으로 개방되신 분들은 이 생에서 내가 어떤 영향으로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생을 거치면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아서 그냥 개방적이어도 될 것 같아 라면서 영혼이 이렇게 형성돼서 나오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자고 그 영혼의 상태에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의 가치관을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그 영혼 분들의 내가 어떤 걸 깨달았고 어떤 거를 해야겠다 하면서 나름 가치관으로 살아온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를 뭐 보수적이라서 칭찬하고 개방적이라 욕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또 개방적이게 살면서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그 왕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서 점술가가, 이 사람은 앞으로 종교인으로 갈 거다, 부처가 될 사람이다, 이래서 일부러 거기에 거의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막 여자를 막 넣어줘요. 넣어준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막 술, 여자 막 이렇게 방탕하게 타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국가를 운영하고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왕궁에도 계속 붙어 있을 거고. 근데 결국은 팔자 못 이긴다고 성인이 돼서 그걸 다 버리고 길 위에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개방적인 분이라고 뭐 앞으로 나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해서 앞으로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은 영혼이 되게 개방적인 분과 그 영혼이 되게 보수적인 분, 약간 보수적인 영혼이 형성되는 그런 원리가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시든 뭐 궁녀이신 분들은 평생 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녀 같은 경우는 선택받지 않으면 평생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외간 남자와 연애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내면에 굉장히 뚝심이 있고, 정절을 지켜야 안 된다,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막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뭐 이생에 막 연애, 이성에 관심이 없고 결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 보신 분들은 그런 보수적인 영혼과 그 이런 개방적인 영혼, 뭐 예를 들면 뭐 전생에 뭐 개방적이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뭐죠? 뭐 좀 성적으로 뭐 옛날에 뭐 연기를 하신다던가 뭐 춤을 추신다던가 뭐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조심하게 돼도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좀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거기서 계속 인연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 생에서는 내가 연애를 하지 않고 뭐 꼬시지 않더라도 이성에게 내가 노출돼서 먹고 살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 그 이성들의 염원으로 인해서 연애를 많이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주에서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개방적인 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에. 왜냐면 여러 이성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 팔자에. 그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주였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전생에 꼭 뭐 몸을 팔았고 뭐 막 문란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나름 뭐 도 닦았던 생도 있을 거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딩이 좀 길어졌는데 왜냐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은 통하고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분과 되게 개방적인 분이 이렇게 비슷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전생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약 개방적이시다 싫어 하신다면은 처음에는 진도부터 나가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근데 약간 보면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성들이 자기의 이제 성 주체성을 그리고 되게 평등한 사회이다 보니까 먼저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그 여성분께서 얘는 괜찮을 것 같아 하면 사귀는 거고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완전 보수적인 그런 문화권 아니면 완전 개방적인 그런 오픈마인드 문화권 이런 분께서 좀 숙성을 시키는 관계에서 그 관계가 지속되고 여러분들의 인연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조금 그분의 좀 첫인상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서 내가 나중에 사고 칠 줄 알았어 이거가 약간 입에 뱉잖아요. 쟤는 관상이 저래. 약간 이런 마인드가 아무래도 있는데 근데 첫인상과 다르게 사람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연은 봤을 때 첫인상은 별로여도 굉장히 여러분과 잘 맞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든 상대방이 놓든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천사님이 눈앞에 이렇게 천국이고 극락인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향기롭고 좋고 살만한 곳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그 어떤 관계를 봐더라도 뭔가 좀 릴렉스하게 천천히 나아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인연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했던 사람, 되게 인물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더 스타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약간 필연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이나 명예 관련된 일, 아니면 굉장히 인물이 좋을 수 있고 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잘 안 됐을 때 약간 그 사람이 여러분들 상처 입었든 아주 더럽게 헤어졌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과 그런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서 좀 빠져들게 된다. 약간 첫인상 자체는 나한테 호감이 있네? 라고 느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느껴서 그럼 나도 뭐 한번 호감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적극적이니까 한번 알아가 볼까? 이렇게 알아가다가 이렇게 I love you 카드가 뜬 거 보면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관계 옛날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관계에서 자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그냥 떠나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패배자 카드가 뜬 걸로 보면은, 좀 암튼 서로 막 상처 내면서 더럽게 끝난 악연이 한 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악연을 이젠 떠나보내고 비로소 좋은 인연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관심이 있나 봐 이러면서 서로 알아가다가 생각보다 성격이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롭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뭔가 풍요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약간 뭐 맛집도 갈 줄 알고 여행도 잘 다니고 뭔가 이제 나 자신을 내가 되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약간 몸매적인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뭐 여러분들이 몸매적인 면에서는 좀 아무래도 스타카드 뜬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외모가 괜찮은 사람은 몸매도 이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몸매에는 좀 못 미칠 수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 I love you라는 카드가 뜬 거 보면 굉장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앞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풍요로운데 제가 볼 때 여유라는 거는 돈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 아쉬울 시기에 이분의 도움으로 이게 돈이 좀 들어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인연은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는데 없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지난 관계에 대한 상처 그리고 괴로움 이런 것들에서 좀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 스타카드를 만났으면 대단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별이 돼버린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면서 별이라는 거는 내가 따다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집에 모셔둘 수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멀리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이 미어지고 손에 닿을 수도 없고 나를 버리고 저 멀리 뭐 바다 건너 떠날 수도 있고 이동을 했을 수 있고 그런 존재를 항상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함께할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난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맨날 자책을 했다면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쏟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 마음의 여유로움 그런 거를 좀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이 사람을 못 지키고 헤어지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막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막 되게 그랬다면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고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몸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면 뭐 다이어트를 시킨다던가 여러분들이 마른 분을 좋아한다면 아니면 좀 너무 말랐다면 좀 많이 사줘가지고 좀 살을 찌운다던가 아니면 같이 헬스를 해가지고 몸의 틀을 같이 만든다던가 이래도 좋고요. 헬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감량할 수 있고 찌울 수도 있고 근육을 찌운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쉐입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전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I love you 라는 그런 말로써 여러분들 굉장히 녹이고 여러분들을 사랑받을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아껴주는 사람,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난 연애로 인해 난 사랑받을 가치도 없어. 나는 죽어 마땅해. 막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분은 넌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4번 분들은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이만큼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스스로 내린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진짜 인연이다. 그런 인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빛나는 사람이건 하건 그런 사람들 오히려 악연이에요. 오히려 내 눈에 더 빛나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악연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인다. 제3자의 눈에 봤을 때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쉽고 더 괴롭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르마가 끝나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야 되는 좋은 인연, 선 인연, 여러분들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준비된 것 같으니까 지난 인연이 아무리 마음이 쓰이고 아프고 한다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고 지난 인연은 그냥 서로 아프게 하는 그런 악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포기했을 때, 뭐 결혼, 아니 뭐 너 누구를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진다? 뭐 그런 것들을 일절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었을 때 만나실 분이에요. 이렇게 수호천사, 아기천사가 큐피트의 화살을 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딱 화살을 두 분한테 겨냥해가지고 엮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참 신기한 게 저는 이 카드에 뉴 러브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 카드랑 똑같이 떴어요. 뉴 러브. 이 정도면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내가 드디어 가슴 떨리는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전에는 좀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아니면 뭐 닫혀 있는 채 뭐 나는 뭐 평생 비혼이야. 평생 뭐 사귀지만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 사람과 뭐 끝까지 가진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꿈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던 상태일 것 같거든요. 일단 이분의 인상을 봤을 때 되게 여러분들 취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몸매도 여러분들이 뭔가 에이드 오브 완즈면 이 막대기가 하나가 의미하는 게 열정을 뜻하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근데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인 몸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그 반대인 거죠. 그리고 성격 자체도 열정적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이분도 호감을 많이 내비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됐을 때는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알게 됐을 수 있고 그래서 이 getting to know each other라는 이런 걸 봤을 때 썸을 굉장히 오래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으로 두는 거예요. 지인이나 친구로 뒀는데 마음의 사랑은 느끼지만 표현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두 분 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천사가 한 명만 이렇게 화살 쏘는 게 아니고 2명 1인 1 정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상대방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뉴 러브.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을 좀 쉽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마음 굉장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좀 길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커플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랑은 느끼지만, 사랑은 두 분 다 충분히 느끼지만, 좀 금전적인 것과 인생에서 조금 미로를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치만, 그렇게 힘든 시기이지만, 이게 경쟁자가 엄청 많다는 뜻이 거꾸로 뜬 걸로 보면은, 그래도 서로 집중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힘든 시기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연애를 안 하고 그냥 썸만 막 탄다던가, 뭐 아니면 너무 힘들면 아예 뭐 썸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분이 가벼운 자리에서 만났더라면, 그러면 약간 이 사람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 준비된 사람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로 제가 볼 때는 그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뭐야,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1대1로 집중이 돼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분을 딱 만났을 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진짜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이런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이 사람은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게 얼굴도 여러분 취향, 몸매도 여러분 취향, 성격도 되게 러블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좀 의심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상대방이 아무리 뭐 썸녀가 많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분의 마음속의 넘버원은 여러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올인할수록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올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동등한 상태에서 화살을 맞아버렸으니까 각자 전담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엮으려고. 이게 뉴 러브가 이렇게 동시에 뜬 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파이브 오브 컵스 뜬 걸 보면은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지난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막 진짜 나 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싶어. 진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그 존재에 대한 상처일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으로 인해 일말의 인간에 대한 그 실망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 식으로 상처를 너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나는 누굴 만나지 않을 거야. 결혼을 포기했다.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조합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땐 한 분이 뭐 약혼까지 갔다가 파혼했을 수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다가 끊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렇게 뭔가 가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파혼이든 결혼 생활을 했다가 깨지든 엄청난 정신적인 소모와 감정 소모가 있단 말이죠. 일생에 굉장히 크나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자리 잡혀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 누구를 평생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다시 생기는 거죠. 이 사랑을 느낌으로써. 그러면서 두 분은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막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 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 두 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랑을 느끼고 그 마음을 철저히 숨기고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헌신하는,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좀 필연적으로 돈적으로 좀 힘들고 인생이 좀 미로처럼 안 풀리는 시기일 수가 있어가지고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하기엔 좀 힘들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치만 그 안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타이밍은 혹시 그 상대방에게 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은 없애셔도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근본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분들이 운명이 이끈 여러분들 진짜 인연을 봤을 때는 두 분 다일 수도 있고 여러분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완전 고갈돼 있는 상태.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이 완전 고갈됐고 다시는 누구랑 뭐 연애하고 싶지도 않고 사귀고 싶지도 않고 뭐 전혀 끌림도 없는 그런 타이밍에 뿅 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맺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카드를 봤을 때 이게 5번 분들 그 상대방인 거죠. 두 분이 만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큐피트 화살 이렇게 맞은 거죠. 뿅뿅. 그래서 이게 약혼 카드예요. 결혼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늘이 맺어준 그런 커플로 보이고 이렇게 지난 관계에 대한 상처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랑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럴만 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고갈된 상태이다 지금, 그리고 지금 누군가 새로운 사랑, 누군가를 뭔가 좋아질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뭔가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면서 두려움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난 진짜 마음이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그 누구랑도 뭐 사귀거나 생각 안 해봤어 라고 할 정도인데, 이런 나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진행된다? 제가 볼 때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대이지만, 진짜 내가 찐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5번 분들의 진짜 인연은 지난 인연, 좋지 않은 인연과 깨어지고 나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심적으로 굉장히 뭔가 탈진돼 있을 때 나타나는 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사랑을 느끼는 분이라서 나의 예상과 틀리게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연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을 미래에 만난다고 하신다면은 제 리딩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